2014년도 치매 극복수기 최우수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 그리고 추억. 황현서. 우리 집안은 친가 외가 통틀어 소위 말하는 장수 집안이다. 그 어떤 것을 물려주신 것보다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축복받을 만한 일이 틀림없다. 하지만 치매 앞에서는 이런 타이틀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내가 초등학생이었던 1994년, 84세의 연세로 돌아가신 할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셨다. 암이나 고혈압과 같은 지병이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점차적인 기억력 감퇴와 체력 저하로 치매라는 병을 얻으시고 몇 년을 투병하시다 돌아가셨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치매는 어쩌면 암보다 무섭기도 하였고, 할머니께서 소천하셨을 때의 기억 때문에 치매는 익숙하기도 한 병이었다. 하지만 내 가족을 알아볼 수 없고 내가 생활하던 모든 것들의 괴리감을 느낄 시간조차 주지 않는 슬픈 병이기도 한 치매를 외할아버지도 앓게 되셨다. 1924년생 우리 외할아버지. 근현대사를 다 겪으신 연세만큼 걸어다니는 국사책이셨다. 그 시절에 너무나 다정다감한 아버지께 자랐기에 우리 엄마는 유난히 애정이 많고 소녀 감성을 가진 분이다. 50이 훌쩍 넘은 자녀들에게는 아가야, 여든이 훌쩍 넘어 60여 년을 해로하며 사는 할머니에게는 유수넘에 어이 자네 하며 그렇게도 다정하게 가족을 살뜰히도 챙기는 분이 바로 우리 외할아버지셨다. 모든 농부의 손이 고울 리가 없겠지만 고된 농사일에 손가락이 휠 정도로 고생하신 우리 할아버지의 손도 예외 없이 검지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휘어졌었다. 내 어릴 적 기억에 고되고 고된 농사일을 마치고 오신 할아버지의 모습은 일단 고무신을 가지런히 놓으시고 라디오에 주현미 노래를 틀어놓으시고는 흥을 돋우며 또 손일거리를 찾아서 하시던 모습이 그려진다. 엄마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께서 서울을 다녀오시는 날이면 6남매를 위해 미국 연필을 한가득 사오시고 그때 당시 아무나 쓸 수 없었던 64색의 크레파스를 사오셨다고 한다. 막걸리 한 잔으로 취하신 날이면 마당에 누워 양팔 가득 자식들 안고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동요를 불러주시던 참 좋은 아버지셨다고 한다. 누구나 1950년에서 70년대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유난히 착실하고 다정하신 아버지 덕에 친구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엄마와 이모들은 할아버지의 자상함에 대해 들려주셨다. 어느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랴마는 유난히도 아내를 아끼고 6남매를 위해 91년 평생을 헌신하신 할아버지에게도 치매는 예외가 아니었다. 우리 할아버지의 치매 초기 증상은 일반적인 기억력 감퇴가 가속화되고 소문난 깔끔쟁이 신사께서 자꾸 집안에 빈 상자들을 쌓아놓는 등이었다. 다들 연세가 드셔서이겠지 했지만 자꾸 어린 손자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시고 되묻기 일쑤였고, 젊은 시절에는 바깥 활동을 좋아하시던 분이 자꾸 집안에만 있으시려고 하는 일이 잦아졌다. 치매 발병 초기 때 병원을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진찰 소견은 노인 우울증 증상으로 인한 치매라고 말씀하셨다.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몸은 쇠약해져 가고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하염없이 해주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음에 좌절감을 느낀 순간부터 치매는 시작된다고도 하였다. 어떤 뚜렷한 외상이 아니기에, 또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산다는 핑계로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에 할아버지는 치매로 인해 점점 고통받고 계셨던 것이다. 온 가족들이 느낄 만큼 쇠약해지시고 더욱 식사도 거르시려고 하는 일이 많아졌다. 일평생 아내를 여동생처럼 아끼고 아껴서 동네에서 예쁨 받고 사는 할머니로 불리울 정도로 사이좋기로 유명한 부부였지만 치매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사라졌다. 식사를 거르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속상해 작은 다툼도 생기고 할머니 또한 같이 늙어가는 연세인지라 점점 지치셨다.
2년 정도 지나서부터는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 요양병원 생활을 시작하셨다. 오히려 시시때때로 상태를 점검하고 식사도 제때 할 수 있어서 집에 계셨을 때보다 호전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치매라는 것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병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수술하고 회복 기간이 지나면 낫는 병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당연하게도 그렇지 않았다. 누군가가 엄마에게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으면 90이세요? 라고 대답했을 때 대부분은 장수하시네요 라는 말을 하며 부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집안에서 막내였던 아빠는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장인어른에게 유난히 효자 노릇을 하던 사위였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많이 사셨으니 이제 가셔도 여한이 없겠네요 라고 하면 그런 소리 말라며 90세고 100살이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곁에 계신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하셨다. 우리 부모님은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하염없이 안쓰러워 눈물을 보일 때도 있었고 치매 증상 중에 하나로 마음에 없는 말을 거칠게 하실 때면 자식들이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덕분에 일가 친척들은 더욱 자주 볼 수 있기도 했다. 점점 치매 증상이 깊어져서 하나 둘 가족들을 못 알아보는 날이 많아지셨다. 딸인 우리 엄마에게는 아주머니 고맙소라고 하며 얼굴을 닦아드릴 때 눈빛은 딸을 바라보심이 분명했지만 기억이 흐릿했기에 아주머니라고 했던 날도 있었다. 어느 날은 멀리 사는 손자들이 오랜만에 찾아뵈었을 때 전혀 알아보지 못하시고 누구시오 라고 하는 날도 할머니에게 투정을 부리는 날도 많아지셨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통이 잦아진 탓에 무척 괴로워하셨다. 공부한다는 핑계로, 취업한다는 핑계로, 말 그대로 핑계덩어리로 한동안 못 찾아뵈었던 나는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을 때 병실 입구에서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을 머리에서는 인정하지만 마음에서 받아들이질 못했다. 그만큼 마르고 말라버린 할아버지의 모습에 충격을 받기도 하여 한 손에 든 배지밀 상자를 내려놓고서는 하염없이 울었던 날이 있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려고 갔던 날, 웃는 미소를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깡마른 할아버지의 모습에 눈물샘을 멈추지 못했었다. 말하기에도 힘이 붙이신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저 알아보시겠어요? 라고 말씀드리자 고개를 끄덕이시며 나지막히 또 온나 아가 그러셨다. 같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하고는 목이 메어 펑펑 울었던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어버이날이었다. 하늘나라로 가시기 한두 달 전부터 몇 번의 위독한 고비가 있었다. 그때마다 슬퍼하며 가족들은 각자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이런 횟수가 많아지고 우리 외가 일가 친척들은 이런 상황을 할아버지가 아들, 딸, 손자 사이 며느리가 보고 싶어서 보내는 일종의 신호구나 라며 서로를 다독였다. 그리고 가장 슬퍼하는 할머니를 보듬어드렸다. 하늘나라로 가시고 후회한들 소용없다지만 허전하고 못해드린 게 있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정말 맞았다. 지난 7월 또 한 번의 위독하시다는 연락이 왔던 날, 그날은 정말 할아버지께 가서 꼭 이 말씀은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달려갔던 특별한 날이었다. 할아버지께서 혈압이 낮아지고 맥박수는 빨라져 산소호흡기를 하고 계셨다. 두통을 호소하면서도 자식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모습을 그 맑은 눈으로 보고 계셨다. 오히려 거칠었던 손의 손톱이 새로 자라나기도 하셨고 농사로 그을렸던 까만 손과 발은 아기 피부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다. 아들, 딸, 사위, 손자들 모두 모여 할아버지를 위해 둘러앉아 기도하였다. 위독하셨던 할아버지는 기적처럼 모든 것들이 안정화되면서 그전보다 더 정정하게 가족들을 알아보시기 시작했다. 산소호흡기를 꽂았지만 두 눈으로 가족들을 둘러보시며
알아보시겠냐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기도 하셨다. 물론 많이 아끼던 외손녀인 나도 알아보셨다. 나는 꼭 이날 말씀드려야겠다 싶어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렸다. 할아버지, 훌륭한 우리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또 눈물이 흘렀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알아들으신다며 어렸을 적 외갓집 마당에서 다정다감하게 놀아주시던 그 눈빛을 보내주셨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지난 2014년 8월 1일 오후 5시 무렵 향년 91세로 할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로 가셨다. 너무너무 성실한 남편으로, 다정다감한 아버지로, 그리고 손자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주셨던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는 순간마저도 가장 먼저 달려간 셋째 딸, 유난히 아끼던 셋째 딸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다 도착한 딸을 한번 쳐다보시고는 사랑하는 아내 곁에서 평안히 잠드셨다. 치매라는 병으로 어쩌면 고독하고 외로운 자신과의 싸움을 하셨을 때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못 알아본다는 상실감에 더욱 힘드셨을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아직도 아려온다. 하지만 남겨진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에게는 오히려 하나의 가르침도 주시고 가셨다. 할아버지 자리가 부재하지만 할머니를 중심으로 더욱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서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추억도 많이 만들고 건강도 더욱 챙기라는 교훈도 가슴속 깊이 느끼게 해주셨다. 장례를 치르는 3일간 할아버지의 천국 가시는 길을 배웅하고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회상하기 위해 찾아오신 손님들을 위해 우리 가족들은 오히려 밝고 즐겁게 보내었다.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손님들에게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손자 손녀들 팔 걷어붙이고 손님들에게 예를 갖추었다. 장례 마지막 날은 모두들 그때서야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심을 느끼며 화장하는 그 순간만큼은 너무너무 슬퍼하며 각자 모두가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이제 막 숫자를 배우려는 손녀에게 야구공 3개를 그려주시고 3을 써서 숫자를 가르쳐 주셨던 할아버지와의 추억. 마을에서 놀다가 손을 다친 외손녀에게 지혈을 해주시며 정성스럽게 치료해주시고 의사 역할을 해주셨던 할아버지와의 추억. 가족 모두 손으로 세기엔 너무 많은 소중한 선물을 주신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기억하며 우리 외갓집 일가족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치매라는 병이 그랬다. 어떨 때는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며 아무도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고 세상 사람 모두가 호인이라고 말하던 분이 사나운 호랑이처럼 변할 때도 있었고 어린아이가 되어 나이를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이는 날도 있는 것이 치매였다. 우리 세대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견과류도 많이 먹고 어떤 사람들은 고스톱을 배우기도 하고 각자의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한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무수히 듣기도 했던 말. 치매 예방의 정답은 없지만 존경하는 우리 외할아버지와의 기억을 더듬어 볼 때 치매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예방책은 가족 간의 대화, 자주 얼굴 마주하기인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손에 있는 핸드폰을 들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쑥스러움은 던져버리고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오래오래 함께하자는 말을 많이 했으면 한다.